안녕하세요. 번역가 로라입니다. 번역가 이미선입니다. 이 번역가에 대한 질문 답변, 이 콘텐츠를 어, 처음에 제작한 거 지금 벌써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실컷 다 찍어놓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막 지직거린다거나 막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거나 막 이래서 한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8년 차, 올해 가을이 되면 이제 9년 차가 되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제가 다루는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어, 한국어에서 영어로 오는 그런 번역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는 모든 내용은 영한 또는 한영 번역가, 8년차 프리랜서 번역가의 이야기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비슷한 질문을 예전에도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어서 이렇게 Q&A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우연히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요.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뭐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그 동화 그림책 그리는 동화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동화 그림 작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더 이상 디자인을 하고 싶지 않아져서 디자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져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하던 중에 우연히 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그 전에 번역 일을 시작하기 한 2년 전쯤 2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년 전, 2, 3년 전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음, 어, 제 주변에 어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멋있어지고 싶다라는 그 단순한 목표로 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연히 번역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우연히 무슨 일을 할까 찾아보다가 번역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구한대요. 번역 파트타임. 그래서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원 메일을 보냈고 그쪽에서 시험을 보라 그래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책 출간을 했어요. 근데 책이 막 300페이지짜리가 아니고 약간 적, 분량이 좀 적었고 그 내용이 실용 미술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뭐죠? 니트 손뜨개 같은 걸로 이렇게 뭐죠? 인형을 만드는 그런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제가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 뭐 좀 약간 미술 쪽 전공이어서 그게 연결된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우연히 번역 일을 알게 됐고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됐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번역을 할 수 있나요? 음, 이거는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음, 좀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어떤 콘텐츠를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뭐 5줄이든 10줄이든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난이도가 좀 높은 것은 문학 번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생초보가 너무 막 그렇게 어려운 거 도전하지 마시고 좀 이 정도는 한번 해볼까?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본인이 선택하셔서 약간의 분량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번역이 끝난 걸 한국어로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마 막 엉망진창이고 막 기계가 말하는 것 같고 그러실 거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 과정을 스스로 독학을 하시든 또는 현역으로 계신 번역가님과 과외 수업을 받으시든 또는 현역에 계신 번역가님들이 진행하고 계신 그런 수업을 수강하시든 해서 번역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셔야겠죠. 과제를 하든 그래서 계속 번역 실력이 향상되고 그 번역하는 과정이 본인이 마음에 든다.
이 일이 참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면 번역에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번역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번역을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영어,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영어에서 여기서 써볼까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이런 번역의 경우는 한국어 실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신문도 많이 좀 보시고 뭐 활자, 그러니까 글자로 쓰여져 있는 모든 건 좀 관심 있게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길거리 여기저기 붙어있는 광고 문구라도 내가 직접 광고 문구를 쓰면 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시작했지? 라는 그런 막연함 같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좀 유심히 읽어두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아, 참, 저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꼭 이렇게 눈으로 읽어요.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꼭 눈으로 꼭 읽어야만, 눈으로 이미 읽고 있어요. 네. 활자 정도까지는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글자 읽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번역을 잘하시는 분도 꽤 있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번역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번역 약간 했다가 그만뒀다 하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영어 그 프리토킹 하는 그런 영어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셨어요. 영어 굉장히 잘하시고 본인이 번역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 알바로 잠깐 했었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이 번역 일이 좋아야 됩니다. 본인이 하시기에. 그 다음 질문은요. 번역 공부? 독학으로는 안 되나요?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학은 최소한 번역에 관련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나 어떤 책이나 이런 자료를 두고 학습을 스스로 자기 주도해서 하는 학습을 독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실 수 있고 중간중간 관리도 하실 수 있고 어, 나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거 더 잘해 하시는 분이라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번역 공부를 독학으로 하시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시면 근데 번역 일이라는 것 자체가 독학 공부하는 거랑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이 좀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번역도 혼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을. 음, 보통 이 번역 일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혼자서 뭔가 하는 거에 좀 관심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 공부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독학으로 가능하고 일단은 번역 공부 독학으로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교재라든지 내가 참고해야 될 게 뭐인지 정보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네이버의 주간 번역가라든지 여기 아마 주간 번역가 맞을 거예요. 주간 번역가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행복한 번역가 이, 이 왼쪽 주간 번역가는 네이버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이고요. 여기 행복한 번역가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방문하셔서 번역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나 뭐 그런 것들, 추천 도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번역을 해나가면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방문하셔서 필요한 내용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주변에 번역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셔서 번역 학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번역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보니까 번역 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역 학원 선택할 때 뭘 고려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고 또는 제가 들은 답변에 따르면 그 번역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일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번역 학원에서. 그래서 그 번역 에이전시와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번역 에이전시 플러스 번역 학원을 같이 운영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한데
저는 그러한 형태의 학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번역학원과 번역 에이전시가 함께 운영되는 곳에서 굳이 거기에서 수업을 들으셔야만 하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번역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사진으로 운영이 되는 그 학원인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내가 번역 일을 따내기 위해서 그 번역 학원을 선택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번역 일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번역 실력, 학생의 그 번역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학원이라면 그 학생은 분명히 그 번역 퀄리티 때문에 그 학생이 만들어낸 그 번역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 번역 실력으로 다른 어디인가를 지원하면 분명히 합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영리한,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거다. 번역 본질에 집중하시라. 근데 만약에 어떤 학원이 있는데 여기 번역 에이전시도 있고 또 그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강사진이 번역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긴 굳이 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번역학원을 선택하실 때 꼭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번역 일감을 준다더라. 그래서 거기를 내가 등록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번역 본질에 집중하셔야 한다. 스스로 번역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된다. 번역 본질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질문은요. 번역 전공을 꼭 해야 할까요? 제가 2019년에 번역가, 영한, 한영 번역가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한 80명 조금 넘는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도 되지 않는 한 20% 많아야 전체 번역가님들 전체 인구 뭐라고 되죠? 전체 숫자에서 한 20% 정도 되는 분들만 번역 전공을 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번역 전공하지 않으시고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번역 전공을 꼭 해야 할까요? 번역 전공 안 해도 번역 일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 업계에 계속 몸담고 계시면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인데 프리랜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위한 컨텐츠를 내가 쭉 몇 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주는데 그런 포지션일 경우, 그러한 일자리일 경우 먼저 번역 전공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영국, 유럽 쪽에서 그랬던 것 같고 또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럼 벌써 내가 번역 실력은 되지만 거기에서 내가 커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번역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 5년 차 조금 지나서 저는 사이버 과정으로 그 온라인 수업 받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 받는 과정으로 저는 번역 전공을 했고 한 2년 정도는 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수업 듣고 과제 내고 시험 보고 막 이러느라고. 근데 뭐 장기적으로 번역을 1, 2년 할 게 아니고 만약에 한 10년 이상 난 번역 일을 계속 쭉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번역 전공을 선택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했는데, 그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꼭 번역이라고 해서 번역 내용만 배운 건 아니고 제가 영어를 다루니까 영어에 가까운 뭐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하여간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들었고 물론 훌륭한 번역 수업도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음. 아무튼 번역 전공을 하실 분은 번역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번역 전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뭐 굳이 번역 전공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번역 일을 계속 할래 하시는 분은 뭐 꼭 전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나는 좀 더 경쟁력을 쌓고 싶어. 아니면 뭐 나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 저 회사랑 꼭 일하고 싶은데 얘네가 전공자를 자꾸 찾네. 하시면 뭐 전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편이 전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굳이 얘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번역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면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다면 설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이러저러한 커리어가 있고 이런 이 업무를 잘 해낼 자신이 있고 내 포트폴리오는 이러저러한데 한번 봐줘라. 뭐 이렇게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6번 다음 질문은요. 영문 이력서 꼭 필요한가요? 네,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영한 한영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영어로 된 이력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어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뭐 이런 쪽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해당 언어로 작성된 이력서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주로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하거든요. 번역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가장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영문 이력서이고, 네,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모든 내용도 다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편한 시스템, 그 사람들이 찾는 시스템으로 내가 그걸 맞춰서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영문 이력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프리랜서로 자리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 질문을 제가 한 3년 전인가 또 한 번 받았었는데 몇 분한테서 한번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보편적으로 서로 얘기할 때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려서 음, 보통 아주 보수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데요. 그 3년의 밀도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 3년이 어떻게 흘러가는 3년인지에 따라서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초기에 일감을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정말 수도 없이 넣었어요. 이러한 내용이 이미 자리 잡은 번역가님들 말씀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하루에 메일을 100통씩, 적으면 50통씩 내 이력서를 작성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막 계속 메일을 뿌리다 보면 그 메일에 제가 만든 영문 이력서도 같이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간간히 이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이러저러한 에이전시인데 네가 보낸 이메일 잘 받고 우리 이런 시험 있는데 시험 볼래? 그러면 시험 봐서 어디는 떨어지고 또 어디는 붙고 메일 또 계속 뿌리고 또 새로운 에이전시가 접촉을 그 단메일을 보내주고 또 시험 볼래? 그럼 또 시험 보고 또 떨어지고 어디는 붙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 에이전시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에이전시의 그 각 에이전시들이 그 번역가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등록시키는 과정이 시험을 통과해야 나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험만 봤던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분야로 뭐 마케팅, 뭐 IT, 별하별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시험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아주 많이 봤고 그렇게 시험을 붙으면 바로 일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팁을 드리면 규모가 큰 에이전시일수록 단가가 짜요. 저는 큰 에이전시랑 거래를 트게 되면 뭔가 굉장히 유리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초보 때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많은 에이전시들에 에게 내 이메일 그 영문 이력서를 뿌리고 또 시험 보라 그러면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어떤 곳은 시험 통과하고 한 1년 뒤에 일이 들어온 곳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3년 정도. 3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메일 보내고 계속 시험 보고 시험 붙고 떨어지고 또 이메일 보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본인을 좀 홍보하실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마케팅 방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케팅, 어떤 SNS, 어떠한 서비스, 하여간 뭔가를 통해서 나를 홍보를 해놔야 나를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번역만 계속 하고 계신 것도 좋겠지만 같이 홍보도 해주면 속도가 훨씬 더 빨리, 그 자리 잡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자리 잡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이 번역만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번역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메일 쓰고 시험 보고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투자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다른 사이드 잡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뭔가가 음, 빨리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번역 일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전에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다른 뭔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번역, 프리랜서로 자리 잡기 전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신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만약에 가족들이 있는 경우라면, 뭐,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좀 안정적으로 좀 덜 힘들게 하시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돈벌이가 되는 뭔가는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번역가 프리랜서로 이 길을 개척하시는 걸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이전시 계약. 에이전시 계약은 어떠한 경로로 받게 되셨나요? 에이전시랑 어떻게 계약을 했고, 또 일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번역을 처음 한 뭐 1년 차다, 2년 차다, 3년 차다. 그 당시에 작성한 이메일, 그 영문 이력서와 한 5년 차 넘어가고 나서 영문 이력서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 내가 놀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시고, 업데이트가 된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 이력서로 에이전시에 계속 이메일을 넣어서 뿌립니다. 한 3년 차 정도 넘으면 막 하루에 100통씩까지 이렇게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리를 빨리 잡으신 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일로 바빠서 더 이상 새로운 곳을 틀 그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메일을 뿌리고 또는 뭐 링크드인 같은 곳이나 요즘은 프로즈닷컴에 그렇게 막 괜찮다 싶은 일감이 들어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링크드인 또는 뭐 가끔 프로즈닷컴이나 이런 곳에서 그 번역가를 구한다라는 그런 공고들이 뜨거든요. 그런 공고들에 지원을 하시는 거죠. 작성된 이메일 넣어서, 아니 그 이력서 넣어서. 그럼 그쪽에서 이제 답이 옵니다. 항상 수수는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내가 서류 전형을 통과했으면 시험을 보라고 해요. 또는 면접을 보던지, 전화 면접을 하던지, 영상 면접을 하던지, 그래서 그 면접관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초기에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막 당장 몇백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처음이니까. 아주 작은 좀 가벼운 일감을 주고 그걸 잘 해내면 그 다음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이 뭐라고 그러죠? 그 분량이라든지 그 내용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셨고 그 에이전시와 조건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계약하신 조건이 그렇다면 아주 적은 분량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하시는 걸 제안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초기에 이쪽에서 얘는 번역 품질이 별로야 라고 판단이 들면 어차피 다음에 일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나쁜 조건인 에이전시와는 계약을 하지 마세요. 아예 애초부터. 왜냐면 다 내 시간이 소모되거든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에 계약 조건이 좋은 곳과 에이전시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적은 분량이라도 초기에는 미미한 내용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또는 내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그쪽에서 계속 일감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고 그리고 쉬운 영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음원만 따로 뽑아서 팟캐스트에 좀 올려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막 시간 여력이 나지 않아서 주로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러한 것들이 를 통해서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한 제가 따로 만들어 오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직접 일감이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제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보고 홈페이지에서 문의가 온다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주로 이제 이메일로 문의가 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에이전시인데 이런저런 일이 필요하다. 너가 우리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런 내 이야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만약에 영어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모든 컨텐츠가 영어로 돼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프로즈닷컴에 제 프로필이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즈닷컴에서 제 프로필 검색을 하고 저한테 메일을 따로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에이전시인데 이런저런 일이 필요해. 프로즈닷컴에서 네 프로필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 뭐 이렇게 그렇게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즈닷컴에 프로필 만드는 건 기본이고 링크드인에도 영어로 프로필을 반드시 잘 작성해 놓으시라는 거. 그리고 다음 질문. 제가 잠깐 뭐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아파서. 그리고 다음 질문은 몇 개의 에이전시와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뭐라고 되지?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떤 데는 분기별로 일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매달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데는 막 1년에 2번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일을 하고 있는 곳을 따지면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군데, 다섯 군데?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몇 군데랑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음, 근데 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에이전시와 일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리를 이미 잡은 번역가님이시라면. 근데 저는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 군데랑 일을 할 때는 한 프로젝트가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금액이 졌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세 군데로 줄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20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한 군데가 15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뭐 한 군데가 뭐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굳이 몇 군데랑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딱 한 군데랑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죠? 음, 어떤 곳에서 일이 갑자기 뚝 끊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음, 보통은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일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연락을 해오잖아요. 우리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일할 수 있어? 그러면 나 지금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달 말까지야. 이러면 이쪽에서도 쟤는 우리가 미리 연락을 해야 일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쟤는 항상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그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쪽도 좀 여유를 두고 미리 저한테 문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2주 뒤에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든. 그때 할 수 있어? 한 달 정도 지속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어떤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몇 년, 짜리 계약직인 거죠.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로 그 컨텐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왜냐면 그렇게 되면 보통 기업이랑 계약을 하면 어느 일정 물량이 항상 꾸준하게 오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좀 꾸준한 어느 정도의 분량을 내가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이전시나 또는 어떤 번역 회사에 그냥 그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인하우스라고 하죠. 인하우스 번역사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프리랜서로 내가 뭐 꾸준히 그냥 프리랜서로 번역을 하는데도 직장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꾸준히 번역 일이 있고 한다면 뭐 굳이, 그죠? 굳이 뭐 인하우스로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꾸준한 분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에이전시와 일을 하면 좋다. 만약에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다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다른 에이전시를, 좋은 조건의 에이전시를 좀 더 뚫어라. 라는 거,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꾸준히 새로운 에이전시를 구해야 하나요? 만약에 내가 세 군데 에이전시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50% 이상의 내 월 수입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뚝 끊기면 당연히 새로운 데 구해야 되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만약에 어떤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번역 관련된 전공을 해서 내가 이제 디플로마가 있는 거예요. 졸업증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나 번역 전공했어. 전공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실 때 뭔가 이렇게 인상적인 내세울 만한 뭔가가 생겼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에이전시를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계약을 한 곳은 내가 그 인상적인 내가 지금 그냥 설명이 편하게 뭐 졸업증이라고 할게요. 졸업장. 내가 졸업장을 얻기 전에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졸업장이 있는 사람 또는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조건은 당연히 다르거든요.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갱신을 해야 되는 내 자격 조건을 좀 더 높은 가치로 사줄 그 에이전시를 찾는 그런 방법, 그 찾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럴 때 새로운 에이전시 좀 더 평소에 내가 서류도 넣지 못했던 곳,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런 곳이면 지원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지금 같이 일하는 에이전시도 너무 좋고 조건도 좋고 그럼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는 가장 베스트는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객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본질에 가까운 거고 그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시 마케팅 공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고객과 1대1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고객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또는 고객이 필요로 한 그 서비스 분야에서 내가 입지를 마련을 해야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찾아오겠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고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잠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목이 상당히 아프네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다음 질문은 프로즈닷컴과 링크드인에서 이 두 곳 중에 어디서 더 일이 잘 들어와요? 또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초기에는 Translators Cafes라는 곳이 있는데 요즘은 거기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프로즈닷컴에 프로즈닷컴에 제 그 프로필을 등록을 해놨어요. 프로즈닷컴에 들어가면 저라는 사람에 관련된 정보가 거기 있어요. 프로필이. 여기서 말하는 프로필은
좀 이력서 같은 개념인데, 네, 거기 프로필이 있고 그 프로필을 어, 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를 검색을 해서 저한테 쪽지같이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 메일이 들어왔는데 제가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해볼 만하다, 괜찮다 싶으면 이제 답메일을 보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링크드인은 제가 마음에 드는 또는 제가 관심 있다, 관련된 저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를 저장을 해놓으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구인 공고라 같은 게 뜨면 저한테 또 알림 메일이 와요. 그럼 또 그 알림 메일 보고 제가 지원을 합니다. 또는 링크드인에서 직접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컨택을 하고, 컨택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어떤 계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가 상대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즈닷컴, 글쎄요. 근데 요즘은 링크드인이 좀 더 활성화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례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뭘로 예를 들을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번역가를 찾는데요. A라는 회사에서 번역가를 찾는데, 그거 번역가를 찾아달라라고 번역 에이전시가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어, 우리가 이런 번역가를 찾고 있어. A라는 기업에서 이런 번역가를 필요로 한데 너 우리한테 이 영문 이력서 보내봐. 그래서 영문 이력서 보냈더니 우리가 단어당 100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데서 보니까 또 똑같은 공고가 뜬 거예요. 또 다른 에이전시인데, 음, 아까는 1번 에이전시였고 이번엔 2번 에이전시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단어당 8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시, 3번 에이전시는 또 똑같은 내용인데 A라는 기업에서 번역가가 필요하대. 너 우리한테 시험 봐서 통과하면 거기랑 일 연결시켜 줄게. 근데 얘네는 단어당 막 6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에이전시를 통해서 사람을 구할까? 그리고 가격은 왜 점점 낮아질까? 또는 왜 이 테스트 내용이 점점 어려워질까? 또는 이게 왜 이렇게 테스트 내용이 다양할까? 근데 아무튼 제가 똑같은, 좀 유사한, 아,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요. 이 일자리를, 이 번역가를 찾고 있는 그 기업이 같은 곳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테스트를 봤어요.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가 아마 통과한 것 같아요. 통과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진행이 이러저러 되겠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허탕 쳤나 보다. 그래도 내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실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라는 거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A라는 기업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시험 보라는 말도 안 하고 자기네가 이런저런 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냐?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업이랑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기업이 규모가 있는 큰 기업이어가지고 그 기업 안에 그 언어 번역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쪽이랑 직접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보라 그래서 시험 봤고, 시험에 통과됐고, 근데 일이 연결이 되지 않고 직접 그 기업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에이전시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보면 그 에이전시가 이 시험에 통과한 이 사람이 어떤 번역가인지 정보를 안 주거든요. 정보를 줘버리면 직접 거래를 하니까 에이전시 측에서 이렇게 수수료 같은 거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 기업의 언어 담당자가 저한테 직접 메일을 줘서 우리 이러저런 프로젝트 있는데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어. 해서 계약이 돼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즈닷컴에서도 간간히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제안 내용이
마음에 들고 하면은 여기랑도 같이 일을 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서 일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에이전시들의 관계를 통해서 일이 이미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이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요즘에 새로운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 또는 제가 유용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추후에 저를 찾아서 오실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또 다른 경로를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본인을 홍보도 하고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게 된 그런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걸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본인만의 채널을 만들어 두셔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프로즈닷컴에서는 좀 조건이 덜한 계약이 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반드시 프로필을 성의껏 잘 작성을 해 놓으시고, 링크드인도 SNS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련 있는 또는 여기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들, 그 조직들을 팔로우 해 놓으시고, 그런 기업에서 최근에 어떤 포스팅이 올라오면 좋아요, 막 이런 관심, 뭐 저장, 추천인가? 그런 것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어, 해놓으면 좋다고 해요. 나중에 그쪽에서 번역가가 필요로 할 때 자기네 컨텐츠에 어, 자주 접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더 영향이 가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드는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는 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포스팅해주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그 사람들 팔로우 해놓는 거, 그리고 팔로우한 사람들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올렸을 때 거기에 내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링크드인의 프로필만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 말고 여기서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12번 캐툴은 무엇을 사용하나요? 저는 SDL 트라도스 2014를 사용하는데 그거 안 써도 되겠죠? 트라도스 2014 버전이면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2021년이면 지금 벌써 트라도스 2022까지 나왔나? 최소 21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2014 버전을 샀는데 한 2018년쯤 되면 벌써 호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호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업체랑 계약을 터놨는데 얘네는 트라도스 2021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저한테 평소에 주는 그 일의 분량이 막 50만 원이 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트라도스 2021을 사면 이게 거의 7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저 일을 안 하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는데 꼭 내가 2021을 사야 되나 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네들 라이센스를 줄 수 있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면 내가 트라더스 2021 여러 개 사고 남죠. 그런 경우면 당연히 사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굳이 내 쪽에서 이걸 유료로 막 70만 원 넘는 거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캐툴을 사용하실 줄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 이거 쓸 줄은 아는데 나 라이센스는 없어 하면 그쪽에서 유료로 그쪽에서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만 이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캣 워드패스트는 사용 안 해봤고 팟솔로 그다음에 워드비는 사용해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트라도스를 모체로 해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변형된 그 형태들이기 때문에 트라도스를 사용할 줄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라도스는 유튜브든 또는 이 SDL 웹사이트 여기 제작사가 SDL이거든요. 트라도스. SDL 트라도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웹사이트 가면 트라도스 사용하는 방법 뭐 관련된 교육 영상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번역을 하면서 힘든 점은 어, 나중에 제 집을 얻게 되면 큰 공원이 있는 근처에서 좀 집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번역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잠깐 나가서 머리를 바람 쐬고 기분 전환하고 돌아오면은 막혔던 부분이 잘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음, 그러니까 스스로 기분 전환을 하고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는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그래서 한 25분씩 집중하고 한 15분 쉬고 뭐 25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짧게 짧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그리고 굉장히 고된 육체 노동이어가지고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영양제 같은 것도 꾸준히 잘 챙겨 먹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게 편할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노동이거든요. 저도 번역을 하고 나면 배가 되게 고파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는, 소화도 안 되고 뭐, 배도 안 고프고 그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서, 두뇌가 하는 힘든 노동이라서 아주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몸을 계속 중간중간 쉬어줘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꼬박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쉬운 내용의 번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게 꾸준히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가 좀 알맞은 강도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번역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거의 책상에 막 10시간, 12시간씩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몸이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목이라든지 뭐 허리, 어깨 이런 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몸 상하시기 전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번역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면 그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자체가 부당한 계약인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번역을 하면서 즐거운 점은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일을 맡겨줬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고 일을 맡겨준 사람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쪽이 일을 마음에 들어 하고 그리고 번역료가 잘 입금이 되고 그러면 저는 그 과정이 다 즐거운 것 같아요. 저한테 일이 들어올 때도 굉장히 설레고 막 분량이 많으면은 그거를 출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막 책이 두툼하면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데 막상 일이 시작되면 막 머리가 막 터지거든요. 그 만약에 마감이 막 너무 촉박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해야 될 번역이 이만큼 쌓여 있다라는 걸 보는 것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마감에 촉박하지 않게끔 스케줄을 짜거든요. 한 마감이 예를 들어서 월 말이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마감일 앞두고 최소한 3일, 4일 전에는 그게 일이 끝나게. 만약에 분량이 더 많으면 더 일찍 한 일주일쯤 땡겨서 끝나서 왜냐면 중간에 또 검수하고 수정은 해야 되니까. 어,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번역을 하면서 즐거운 점? 음, 그냥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머리에서 자동으로 그 해석이 딱 떠오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을 마치고 나서 쉴 때, 번역을 마치고 나서 쉴 때 너무 행복하죠. 뭐,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새로운 일감을 받으면, 그래도 그 새로운 일감을 받아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그때 굉장히 설레는 기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설레요. 그래서,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 막 그런 거. 처음에 살펴볼 때 그런 설렘이 있다라는 거?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저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기술 번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의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세 번째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인데 초보 번역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번역은 앉아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하는 노동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된 중노동이고, 이 두뇌가 하는 굉장히 힘든 중노동이에요. 진짜 번역 끝나고 나면 거울 보면 막 얼굴도 한참 늙어 있고, 배도 엄청 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막 그런데 얘는 몸도 힘들고, 뇌도 피로하고, 굉장히 특별한 노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번역가의 입지가, 번역 서비스의 입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어떤 책 한 권을 번역을 하면 그걸로 학위를 인정을 해준대나, 뭘 굉장히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프로즈닷컴에서도, 내가 어떤 출판물 한 권을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번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고 특별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번역 노동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 영어 좀 하는데 요즘 뭐, 뭐, 짬 나는 시간에 잠깐 하고 뭐 커피값이나 벌어볼까? 아니요. 커피값 버실 필요 없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한 시도가 만약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본업으로 다른 일 전혀 안 하고 번역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그런 분위기, 그러한, 인식, 번역은 그 정도 해서 뭐 약간 커피값 버는 수준이지라는 그 인식, 그 잘못된 그 분위기, 그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번역가님들이 다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번역은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절대. 어느 누가 의사 선생님이 또는 법조인이 변호사가 잠깐 시간 남으니까 커피값이나 벌어보게 법률 자문 좀 해볼까?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번역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 요즘에 의사 잠깐 쉬고 있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커피값 좀 벌어보게 잠깐 진료 좀 할까? 이러지 않잖아요. 번역 서비스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이 실력이 향상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체력, 이게 다 소요가 되는 분야입니다. 타고나서 번역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그 재능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시는 게 정상이고,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힘들게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향상시킨 그 번역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동안에 내가 투자한 시간, 그, 내 체력,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금 그 번역료로 이제 다시 회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노동에 합당한 비용을 받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나한테 본인에게 선택권이 분명히 올 거예요. 선택권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 번역가님에게 그 에이전시가 질문을 합니다. 번역료가 어떻게 돼? 정당한 번역료를 제시하시고 정당한 번역료를 받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경력이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차, 20년 차 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번역료를 올리셔야 돼요. 경력이 많고 유명한 분이면 분일수록 더 번역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래 단계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고, 이 번역 업계가 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많아지시면 초보 번역가,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분이 초보 번역가이시고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지실수록 번역료를 계속 올리세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그 올라간 번역료만큼 시간이 더 여유가 생기실 테고, 그 여유 시간 생길 때 여가 생활을 보내시던지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던지 또는 자기 개발을 하시던지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던지 그 분야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합당한 비용을 받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번역 일을 30대 중후반, 30대 후반, 40대 이상의 그 연세에서 시작하신다면, 그 나이에서 시작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찾아서 꼭 하시고, 그리고 운동하실 여유가 없으시면 산책이라도 항상 꾸준히 꼭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이게 정신적으로도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거나 고민이 너무 깊거나 또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크리스찬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질문도 하고, 뭐 그런데 좀 정신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으시라는 거. 이게 번역 일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필요하고 자기 본인 멘탈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음, 번역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5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또 여기에서 다 다루지 않은 나는 이런 질문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남겨놓은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적당히 취합이 잘 되면 또 다음 뭐 2탄, 2편 해서 이 번역가 Q&A를 추가로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에 제가 그 번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한 25분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한 8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제 채널에 보면은 그 번역가 표준 요율 해서 설문조사라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의 코멘트 부분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눌러서 지금 현재 번역가로 일하고 계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